10월 중순으로 접어들며 때보다 좀 이르다고 생각되지만 찬바람이 많이 불고 있다. 곧 패딩을 꺼내 입어야 할 시기가 찾아온 것이다. 좋은 패딩을 입으면 겨울나기가 한결 편해진다. 그러므로 이번엔 패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패딩은 에스키모들이 주로 입는 모피로 된 외투인 파카에서 유래되었다. 파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패딩 그 자체의 뜻은 푹신하게 만들거나 형체를 잡기 위해 안에 대는 속, 충전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충전재라는 뜻이 그대로 옷을 뜻하는 고유명사로 자리 잡은 것이다. 충전재는 크게 세 가지, 솜, 오리털, 거위털이 주로 쓰인다. 상대적으로 거위털이 오리털보다 가볍고 보온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구스다운이 덕다운보다 가격이 많이 나가게 된다. 거위털과 오리털의 경우 크게 두 가지, 깃털과 솜털로 나뉘게 된다. 솜털은 따뜻한 공기를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 즉 보온력을 높여주며, 깃털은 그 솜털들 사이사이의 간격을 유지해주어 외부 압력에 대한 복원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간혹 솜털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라는 속설이 있는데, 이는 엄밀히 따지자면 잘못된 상식이다. 그렇게 따지면 솜털 100%의 패딩이 가장 좋아야 하는데, 솜털이 뭉치고 형태가 변하며 원상태로 복구되지 않을 수 있기에 좋은 패딩이 아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패딩은 9:1 혹은 8:2의 비율을 가진다. 저가형은 5:5도 있지만 이런 비율은 사지 않는 편이 낫다. 방금 전 깃털에 대해 말하다 잠깐 언급한 복원력을 수치화시켜 놓은 것이 바로 필파워이다. 필파워 측정 방법은 약 30g의 충전재 샘플을 피스톤으로 일정 시간 압축해 두었다가 피스톤을 제거하여 다시 부풀어 오르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사실 변형될 우려가 그다지 높지 않은 환경인 한국 일반인 사용 기준으로 필파워는 500에서 700 정도면 무난하다. 700 이상은 산악용, 아웃도어 의류에서 쓰이는 것으로 극한의 상황에서는 형태가 변형될 상황이 잦으며 변형되지 않는 것이 보온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필파워가 높은 제품들이 필요하다. 변형의 우려가 적지만 한파가 찾아오면 영하 20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 한국에서는 패딩의 핵심은 바로 이 충전량 또는 우모량이라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충전재가 얼마나 들었느냐인데, 충전량의 기준은 경량, 중량, 헤비로 나뉜다. 경량은 충전재가 80g에서 120g 사이로 충전되어 있는 얇은 패딩과 패딩 조끼로 자주 쓰인다. 중량은 150g에서 250g의 일반적 패딩으로 우리나라 겨울을 나기에 크게 문제가 없다. 헤비는 300g 이상으로 러시아와 같은 영하 30도에 적절한 패딩이다. 대략적으로 충전재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추위를 견디기 좋아지는 것이 정설이므로 추위를 많이 탄다면 충전량이 높은 패딩을 사는 것을 추천한다. 택을 확인하지 않고 산다면 여러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 택에는 여러 정보가 표시되어 있는데, 충전재에는 솜털과 깃털이 표시되어 있고 충전 100이라는 말도 보일 것이다. 이 말의 뜻은 패딩의 뒷부분은 폴리에스터로 충전되었다는 뜻이다. 앞판만 오리털이고 뒷판, 팔, 모자 부분은 모두 폴리에스터라는 뜻이다. 사실 택을 봐도 잘 모르게 적어놓은 부분이 많다. 그러므로 직원에게 반드시 물어보고 구매를 해야 한다. 사실 나는 추위를 잘 타지 않는 타입이라 이런 패딩을 구입해도 따뜻하다고 느껴서 별 차이가 없었지만 왠지 속아서 산 기분이라 영 찜찜할 수 있으니 반드시 알아보고 구매하도록 하자. 방금 말했듯이 나는 추위를 잘 타지 않는 타입이지만 패딩의 길이는 정말 체감이 많이 된다. 일반적인 패딩, 즉 벨트를 가리는 정도의 길이인 패딩을 입었을 때와 롱패딩, 즉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패딩을 입었을 때의 차이는 정말 심하다.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패딩은 솜으로 된 패딩이라도 정말 따뜻하다. 다만 버스를 타거나 의자에 앉을 때는 약간 불편할 수 있다. 그러나 실내에선 패딩을 벗는 게 일반적이고, 패딩을 입는다면 디자인보단 보온성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나는 보온성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롱패딩을 적극 추천한다. 김밥 패션으로 불릴지언정 진짜 체감이 정말 다르다.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인지 몰라도 패딩은 드라이를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쉽다. 그러나 패딩을 드라이 클리닝하게 되면 충전재 털 자체가 푸석푸석해지고 보온성이 저하될 수 있다. 세탁은 빠르게 미지근한 물로 중성세조를 이용해 하는 것이 좋으며, 충전재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뉘어서 건조하는 게 좋다. 위에서 언급한 거위털이나 오리털 패딩뿐 아니라 솜털 패딩도 나름 보온성이 괜찮다. 나도 솜으로 만들어진 패딩을 한동안 입어본 적이 있는데 솜이 싸서 그런지 충전된 양이 어마어마했다.
덕분에 좀 무겁긴 해도 정말 따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게다가 요즘은 웰론, 프리마 로프트 등 손보다 보온성이 좋고 가벼우며 더위털이나 오리털보다 훨씬 저렴한 소재를 사용한 패딩도 그 성능이 가격에 대비해 굉장히 뛰어나다. 또한 이런 인공 소재 패딩은 동물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이나 동물학대 이슈에 민감한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패딩을 제공할 수 있게 해준다. 본인이 무게에 그닥 민감하지 않으며 추위에 잘 버틴다고 생각한다면 솜으로 된 패딩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나는 중학교 때 그때 당시 사냥꾼 패딩이라 불리는 두툼한 솜 패딩을 입었었는데 지금 입는 동물성 충전재 롱패딩처럼 따뜻했다. 무겁기가 이불급인 게 조금 흠이었지만 말이다. 가격도 정말 큰 고려사항이다. 거위, 오리털 패딩은 필파워, 충전재, 충전량 등을 따져 괜찮은 것을 사려면 30만원, 좋은 것들은 100만원까지 봐야 하는데 솜으로 된 패딩은 비싸도 10만원 선에서 좋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내 사냥꾼 솜 패딩도 8만원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무조건 비싼 걸 사기보단 택도 확인하고 직원에게 물어봐서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 충전재 비율, 필파워, 충전량, 가격대를 잘 고려하여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패딩 소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